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 드디어 이란과 미국의 이제 2주간의 휴전이 시작됐습니다. 사관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여러 가지로 좀 불분명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궁금하신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4월 8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아침 9시까지 이란이 휴전이라든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돼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자관 문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이제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이제 정말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지켜봤는데 배짱 좋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결국 양쪽이 타협을 이제 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이 이겼냐, 미국이 이겼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둘 다 쫄렸습니다. 둘 다 쫄렸다라는 게 맞는 거죠. 어떻든 서로가 이제 물러서야 되겠다, 한 발 지금 이제 숨 좀 돌려야 되겠다 싶은 상황에서 서로가 이제 일단 2주라는 시간을 갖고 한번 숨을 돌리면서 다음 스텝을 고민해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답게 이번에도 트루스 소셜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타협을 봤다라는 이야기를 올려놨습니다. 꽤 길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트루스 소셜에 올리는 게 자꾸 길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일단은 시작은 이제 파키스탄이 노력했다, 중재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파키스탄은 이제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제 총리 다 나서가지고 중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발바쁘게 뛰어다녔죠. 어떻게 보면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중재에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네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 노력이 어쨌든 결과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파키스탄에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앞에다가 해놨죠.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을 전제로,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일단 배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달았어요. 이거를 전제로 해서 2주간 폭격과 공격 행위를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란 너희들이 배를 통과시키는지 안 통과시키는지 보고 가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이제 순서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점은 이란이 10개 안, 그러니까 이제 이 영어로 하면 이제 포인트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10개의 안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상안을 갖고 왔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 제안한 10개 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걸 수용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협상을 위한 기반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이 그렇다라는 건 오케이. 일단 접수. 그러면 우리도 지난번에 15개 보냈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번 협상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향후 협상하면서 타협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이렇게 올리면서 여러 가지로 약간 이제 잠시 혼선이 좀 빚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란도 호응을 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장관 이제 명의로 이제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오른쪽이처럼 이제 여기도 역시 2주간의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여기도 구성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공화국을 대표해가지고 파키스탄에 여러 가지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죠. 미국이 15개 항을 제안을 한 게 있고 미국이 이제 이란이 제시한 10개를 이제 협상 기초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도 협상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이란 쪽 뉘앙스를 보면 자기들이 제안했던 것을 미국이 오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협상하자.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서로가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금 여기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이제 모든 방어 작전을 일단 중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안전한 통과를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밑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란 군대와의 협력, 그리고 기술적 한계 등등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꼬리표처럼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여러 가지로 해석할 여지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란 군대와의 협력이라는 말을 굳이 집어넣은 것은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외교부예요. 그런데 IRGC라고 하는 이제 이혁수라고 보통 요즘에 이야기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지에 대해서는 나도 잘 모르겠다. 라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꼬리표를 달아놓은 거고 그다음에 기술적 한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바로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뭔가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늦어질 수는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약속 위반이 아니야.
라는 어떻게 보면은 디스클레이머를 좀 달아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2주간 합의를 한 데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떨떠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 발표에 따르면 이스라엘도 합의했다라고 간접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CNN이나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까지 이제 없고요. 사실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제 F-15 그 WSO 이제 구출 작전 성공 이후에 축하 전화를 걸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대해서 집요하게 이란과의 휴전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란과의 문제에서 해결 안 된, 그러니까 해결할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휴전하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네타냐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냥 휴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자 뉴욕 타임즈에 보면은 그런 이제 특보가 나왔었죠. 특종 기사죠. 어떻게 전쟁이 시작됐나에 대한 이제 아주 자세한 여러 사람들의 취재원을 종합해가지고 구성했던 내용인데 우리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열심히 트럼프 대통령을 꼬드겼고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내가 듣기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보기관들은 이거 그 말 아닌 것 같아요. 기타 등등 여러 의견이 올라왔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는데 이제 실패를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됐던 거죠. 어쨌든 이제 그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어느 기관이었더라? 어느 기관이자고 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가한 구절이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언제나 과장이 많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즉흥적이다. 사실은 이게 이스라엘의 장점이자 단점인데 이번에도 좀 이런 면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던 거죠. 어쨌든 이제 이 지금 이번 그 휴전에 대해서 지금 말이 엇갈리는 대표적인 것이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 휴전이 이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제3자 간의 이제 휴전이고 레바논은 따로 빼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같이 통으로 묶이는 건지 여기에서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휴전안에 대해서 중재를 섰던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 같은 경우에 보면은 레바논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이제 이것이 적용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총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짜증이 난 이제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파키스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종합을 해보면 사실 합의가 꽤 여러 번 됐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판을 엎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파키스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혹시나 행여나 이스라엘이 이제 판을 엎기 전에 확실하게 단도리를 해놓겠다. 라고 지금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이따가 이스라엘은 레바논은 별도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또 다시 혼선을 빚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냥 이제 잠시 이제 휴전입니다. 임시 휴전이에요. 2주간의 기간을 두고 서로가 교전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시즈파이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양쪽 다 모두 다 한 발 물러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휴전이 이루어졌던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관 이 전쟁에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발을 잘못 들여놓은 것 같고 계속 끌려 들어가면 곤란하다라는 거 플러스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당초 무시하려고 했던 호르무즈 해협이 뭐 2쿠션, 3쿠션으로 해가지고 미국의 물가를 지금 마구마구 끌어올리는 원인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자관 빨리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이란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말로는 뭐든지 다 하지만 피해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교량 발전소라는 목표를 콕 찍었어요. 이거를 이제 정말 날리려고 맘만 먹으면 솔직한 얘기로 하루면 날리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복구에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알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내몰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판을 정리를 해야 이란도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면 혁명 수비되든 뭐 누구든 사실은 이제 더 큰 이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양쪽이 어떻든 최소한의 이제 합의 사항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합의 가능성이 좀 있다 싶을 때마다 집요하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테헤란 대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평소에 이제 군사시설과 관련 없는 시설들을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란의 돈줄이라고 할 수 있는 석유화학 그다음에 제철과 관련돼 있는 여러 산업 기반들을 파괴하는 식으로 이제 이란이 이제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휴전 협상을 방해를 했는데 일단은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동에서 전해지는 여러 소식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휴전 여기에 대해서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이렇게 됐었죠. 미국이 휴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상황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이제 레바논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란에서 미사일이 날아왔다. 이것을 요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도 이란으로부터 발사된 미사일 5발을 요격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아직까지는 여파가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유력한 방식은 이란에서 이게 일사불란하게 통제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이란 같은 경우에는 모자이크 전술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흩뿌려 놓고 알아서 그다음에 너 죽으면 누구, 너 죽으면 그다음 누구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놓고 모든 권한을 다 위임했기 때문에 내가 미사일 버튼 누르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누가 미사일 버튼을 눌렀는지 너 누르지 말라고 누가 연락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이란은 10개 조항을 제시를 했고요. 미국은 15개 조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맞춰봐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도 보시죠. 보시면 이게 과연 맞출 수 있는 조항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 보면은 10가지 안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10가지 안이 딱 문서로 정리된 것은 아직까지 잘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래도 믿을 만한 신뢰성 있는 언론들 뭐 알자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사항들이 있어요. 요 10개 항을 한번 보시면 지금 화면처럼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의 독보적인 경제적, 지정학적인 지위를 확인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해라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저항의 축, 그러니까 프록시, 하마스, 헤즈볼라 등등과 관련되는 모든 전쟁을 멈춰야 된다. 우리만 안 때리는 게 아니고 걔네들도 다 전쟁을 멈추는 것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당 지역, 이 해당 지역이라는 게 도대체 어딘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자관 주변 지역이겠죠. 모든 기지와 배치 지점에서 미군 전투병력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해석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증파된 새롭게 추가된 애들이 이제 철수를 하는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카타르, UAE 뭐 이런 지역에 있는 기존의 미군 기지를 모두 다 빼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말이 오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때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지나가는지에 대해서 새로 프로토콜을 작성하자. 보통 이제 의정서라고 이야기하죠. 통항 의정서, 내비게이션 이제 프로토콜을 이제 사로 정해야 되는데 이란이 주도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란이 주도를 해서 이것을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란 피해액, 당연히 전쟁을 지금 한 달 넘게 치렀으니까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액을 전액 보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란과 관련돼서 안보리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결의안들이 있습니다. 이란 제재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던 이 결의안이 이제 한 2번 정도 있었는데 이거 다 해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당연히 그리고 이제 해외에 있는 이란 자산 동결됐던 거 길게 따지면 47년 정도 동결됐던 재산까지 다 풀어달라라고 이야기.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구속력 있는 그러니까 이거를 어기면 처벌받고 여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도록 안보리 결의안으로 이것을 비준해 달라라는 게 이란의 공식적인 10개 항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가요? 이거는 뭐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여태까지 40몇 년 동안 우리가 당한 거 다 한꺼번에 이자까지 쳐서 다 받겠다. 미국 무조건, 이스라엘 무조건 무릎 꿇어라고 하는 항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협상은 이렇게 세게 나와야 협상인 거죠. 서로가 이제 원하는 카드들을 일단 꺼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그래도 어떻든 공식적인 문서에서 나오는 것들을 발췌해서 나오기 때문에 좀 말이 점잖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직설적인 비공식 버전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는 아직까지 몰라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SNS에 돌아다니는 이제 안을 보면 다음처럼 10가지로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맞춰보면은 이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라는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는 이란에 대해서 다시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장해라.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자관 이야기해보자라는 거고, 두 번째 이번 휴전은 자관 휴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정전이 아니고 완전히 끝내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헤즈볼라와 관련돼서 레바논에 대한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시켜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의 모든
대이란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동맹국들을 향한 모든 전투를 중단해라.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앞선에서 봤던 내용들이랑 비슷한 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 대신 7번째에 보면은 선박당 한 척당 200만 달러씩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0억씩 내놔라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8번째 보면은 이거 우리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오만하고 나눠 쓸 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란은 자관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토콜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할 것이고 이 통행료는 자관 전쟁에 대한 배상금 명목이 아니고 재건을 위한 비용으로 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공식 제안 내용이 보다 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납득할 만한 그러한 사항들이 좀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충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란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크게 보면은 자관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안전보장 해달라. 이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다시 공격 못하도록 확실한 안전보장 해달라라는 거랑 궤를 같이 합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키를 내가 확실하게 주겠다라는 의지 하나.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헤즈볼라를 비롯한 프록시까지 다 같이 챙기겠다라는 요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란의 항목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국의 15개 항목 한번 다시 비교해 보시죠. 이란의 이 10가지 항목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핵과 미사일에 관한 이야기는 1도 없어요. 이 전쟁의 시작 그리고 이 전쟁과 관련돼서 이스라엘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미국이 제시했던 15개 요구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앞쪽에는 줄줄이 이제 핵과 관련된 이야기 있죠. 핵 능력을 해체하고 핵무기 개발을 절대 안 하고 유라늄 농축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은 다 반출해서 IAEA로 넘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지난번에 미국이 제시했던 15개 항목이죠. 그리고 이제 IAEA의 감독권 보장해라라는 이야기. 그다음에 프록시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라라는 이야기.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되어 있어야 되고 미사일과 관련돼서는 수량, 사거리 다 제한돼서 어떻게 보면은 자위용 목적으로만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대신 이 11가지를 들어주면 모든 제재, 미국뿐만 아니고 EU라든지 UN 차원에서의 모든 제재는 완벽하게 다 해제되도록 미국이 보장해 줄 것이고 그다음에 너희들이 원자력 발전 원하면은 자관 인간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도 있다. 그리고 설령 이란이 이 중에 뭔가 일부 조항을 어긴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다시 제재가 원상복귀되는 스냅백 조항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5개 항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 협상을 한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협상이 될 것 같습니까? 한쪽에서는 우라늄이나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한쪽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이야기만 이만큼 있어요. 이게 협상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보는 게 사실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로가 마주 앉았다라는 것은 지금 양쪽 다 자기가 주장하는 이거 풀로 내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목표치를 상대방한테 들이밀고 서로가 일단 알았어 일단 이야기해보자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일단 대화 의사가 있는 걸 알았으니까 이 중에서부터 어디서부터 할지를 이제 앞으로 조정을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협상 일정은 되게 촉박해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4월 8일인데 4월 10일 날 그러니까 모레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 하느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파키스탄의 수도인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슬라마바드는 계획 도시예요. 상당히 멋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뒤에 만년설도 있고요. 잘 뻗어 있는 도시들도 있고요. 사진 이쁘게 찍으면 이렇게 숲속에 잘 갖춰진 자연 속에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우뚝우뚝 서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어쨌든 이슬라마바드 이곳은 과거 이제 미중 비밀 회담 당시에도 이제 바쁘게 움직였던 이제 그러한 곳이죠. 근 50년, 54년 만에 다시 이제 파키스탄이 세계의 어떤 질서를 바꾸는 그러한 새로운 지역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슬라마바드 이제 호텔 값이 지금 가격이 이제 지금 폭등을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협상 기한은 2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양쪽이 합의하면 얼마든지 더 연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야, 이번에 이란 대표단 오는데 또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서는 2주 내에 뭐 협상을 타결 짓는 건 불가능해요. 당연히 더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이제 핵과 미사일에 관해서는 전혀 논의하는 게 없죠. 미국이 또 이야기하는 것도 이란으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미국의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가 발언권이 좀 세진 상황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전쟁을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러나야 돼요. 협상 국면에서는. 그러면은 이 전쟁과 관련돼서 거리를 뒀던 인물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무 책임자, 총 책임자 역할을 맡으면서 등장하는 게 바람직한 거고, 이란도 그래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나온다면 우리도 협상할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몇 번 흘렸었어요. 그런데 제이디 벤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핵 관련 협상안이 1, 2, 3번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거 빼놓고는 협상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여러 가지 많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으로는 2주 동안은 서로가 너 진짜 협상할 생각 있어? 너 들어주면 정말 할 거야? 너 지금 호르무즈 해협 개방한다면서 왜 개방 안 해? 라는 이야기가 서로 오가는, 하지만 서로가 웬만하면 판을 깨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의중을 떠보기도 하고 쿡쿡 찔러보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탐색전 기간이 꽤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상황이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하다가 지금 뒤통수를 2번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3~4번 아닌가라는 게 있을 테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진짜야, 맞아, 대신 말로 하자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이란한테 얼마만큼의 설득력이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협상이 쉽지 않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럼 또 전쟁이냐 2주 후에, 그럼 2주 후면 언제죠? 4월 한 중순 이후부터 다시 전쟁이냐?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양쪽 모두 다 지금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은 원칙적으로 보면 의회가 개전을 결정해야 돼요. 하지만 대통령이 긴급한 상황에서 일단은 먼저 진행을 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한테 주어진 기간은 60일이죠. 그러니까 4월 말까지는 어쨌든 의회 동의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이번 전쟁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는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섣불리 이제 판을 깨고 테이블을 엎고 나오면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바라던 그런 판이 만들어지는 거고, 발전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교량들 갖다 퍼부으면 솔직한 얘기로 정말 초토화되는 거는 금방이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굳이 현 시점에서 그러기는 바라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지금 안쪽에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이 잘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은 제일 큰 미국의 실책은 뭐냐? 전쟁에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는 거죠. 레짐 체인지냐, 핵능력 파괴냐, 아니면 전쟁 능력 수행에 대한 완전히 무력화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전쟁을 한 달 하고 나니까 지금 최우선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으로 지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이번 전쟁을 마무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얻어낼 게 도대체 뭐야? 라는 거에 대해서 내부 합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없이 협상을 하면 기껏 협상 실무자들이 안을 갖고 왔는데 야, 이럴 거면 왜 휴전했냐? 전쟁 계속해.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원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이제 포괄적 행동계획 JCPOA에 타협을 받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란은 이 당시에 합의안을 나름대로 잘 준수를 해왔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깨고 풀 프레셔를 가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깼던 포괄적 행동계획보다 이란한테 더 얻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핵물질 농축 이런 거와 관련돼서 그거보다 더 진일보한 것을 얻어내야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본전은 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도대체 전쟁 왜 했냐라는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래 뭔가 잘 가자라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란이 요구하고 있는 호르무즈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해줬다라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이제 우방국들이라고 하는 걸프 국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전쟁은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그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제 입이 튀어나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앉으려고 의자를 찾고 있는 이스라엘을 계속 의자에 앉혀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고민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이란도 사실 그렇게 상황은 간단치 않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협상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서 확실하게 누가 키위를 쥐고 있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물론 형식상으로는 모즈타바가 이거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 이제 교전 중단을 명령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모즈타바 살아있는지 정상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이혁수가 말을 잘 듣는지 등등과 관련돼서는 모든 게 지금 흐릿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열심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호르무즈를 지나가는 배가 미사일이나 드론을 맞아가지고 불바다가 돼요. 아니면 카타르의 생산 설비가 미사일을 맞아가지고 잿더미가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되죠? 우리가 어쩔 수 없어 라고 이란이 이야기하면 야 책임질 수 없는 놈들이 나와가지고 왜 협상해? 라는 이야기를 또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이 지금 펼쳐놨던 모자이크 체제를 정비를 하고 통제권을 다시 중앙으로 옮기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돼야 되는데 이게 과연 될까? 이혁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명수비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어요. 그동안에 어떻든 간에 개혁파 그다음에 강경파가 서로가 갈등을 벌이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메네이가 어떨 때는 이쪽 손 어떨 때는 저쪽 손을 들어주면서 근 40년을 지나왔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게 안 돼요. 축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단 말이죠. 근데 협상에 나서는 쪽은 기본적으로 이제 개혁 또는 온건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강경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안이 나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것이냐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전쟁에 있어서 농담처럼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번 전쟁이 끝내려면 양쪽 다 이긴 전쟁으로 해야 돼. 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해봤어요. 너도 이겼고 너도 이겼고 그래야 이게 자구간 나와. 라는 이야기를 농담처럼 했는데 현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구한 2주간 휴전 합의 요거 빼고 나면 사실은 서로가 다 자기가 잘해서 상대방이 굽히고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너희들이 불쌍해서 봐주는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서로가 지금 승리를 선언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협상이 잘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될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배들이 정상적으로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가 첫 번째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협상은 이제 이틀 후 금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한국 시간으로 보면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오전까지 우리 시간으로 보면 금요일 오전까지 한 48시간 정도 남아 있어요. 48시간 사이에 지금 이제 갇혀있던 배들이 빠져나오는 모습들이 관찰이 되면 이번에 진짜 협상 국면이 전환됐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을 하면 상황은 다시 알 수 없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부터는 또 파키스탄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이어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차관 전쟁이 일단은 2주 동안 멈추고 더 이상 사람이 죽지 않는다라는 사실에만 대해서도 저는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또 그 다음에 풀어야겠죠. 어쨌든 오늘은 간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전쟁이 일단 2주간 휴전을 선언했다라는 말씀 전해드렸고요.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새롭게 들어오는 뉴스들이 있으면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